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장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0.5%포인트씩 두 차례 인상을 고려한다라고 밝히면서 장 마감 직전 선물 시장이 반등했습니다. 그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 그리고 유럽 주요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고 나스닥도 현재 2.7%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바닥 다지기가 끝난 것일지 아니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일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또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워치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네요. 장이 유동성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지금 현재 장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공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기술적 분석에서도 어디에서 우리가 투자를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아가는데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꺾이지도 않고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강한 유동성에 따른 변동폭이 매우 강합니다. 자 그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하는 방향까지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그리고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질문 마음껏 편하게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다뤄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파월 의장이 50베이시스 포인트씩 2회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한 뒤 선물 가격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여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전 세계 원유 재고가 타이트하다는 경고에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축소 위협과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2.45% 오른 12,24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1.04% 하락한 온스당 1,80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20% 상승한 배럴당 10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2% 내린 1.03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점검해 볼게요. 파월 의장의 시장을 다독이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매수 나왔습니다. 네, 차트 보고 네, 설명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근데 예. 명확한 매수예요.
제가 그 왜 오늘은 정말 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매수다, 죽어도 매수다, 뭐 이럴 때가 있고, 예. 오늘 물려도 매도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무조건 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매수하는 장이네요. 네, 전 시장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그리고 전문가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를 제가 아마 한 2달 전부터 네. 계속 오늘의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빠진다면 네. 오늘의 저점까지는 빠질 것이다. 그 왜라는 궁금증을 제가 잠시 후에 다 풀어드릴 거예요. 네, 궁금해지는데 이제 무조건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먼저 저는 무조건이란 말은 거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한번 쓰고 싶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만큼은 꼭 매수만 보셨으면 좋겠다. 네, 내일은 그러면 또 틀릴 수 있지만. 네, 차트 보고 자리까지 네. 잡은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의 추세가 변고까지 이어지겠느냐는 솔직히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과 지수들의 흐름이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솔직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 있어요. 금리 인상 긴축의 시간에 접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율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부터 무조건 가나요? 계속 올라가나요? 거기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매수가 맞다라고 제가 좀 탁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먼저 상승폭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12,450 구간과 그 다음 구간인 12,750 라인입니다. 870과 750 라인. 요까지는 상승폭을 열어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조정폭에 따른 눌림은 있겠으나 계속적인 우상향. 지금 현재 계속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미장이 시작해버렸고 그리고 반등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지금 투자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자리값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12,250 라인 지지받으면 그때 한번 다시 눌림을 주면 지금 상승폭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면 지금 패턴을 보시면 현재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현재 상승 이후 조정을 이 자리에서 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패턴을 저희들이 해석할 때 돌파 이후 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돌파 이후 눌림 구간. 그 구간이 12,240 라인지 요 반경에 내려왔을 때 짧은 손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때 예측 매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번 진입해 볼 만한 충분히 이유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한번 잡아보시고 요 양봉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양봉이 조정이 된다면 21선, 이동평균선의 21선 값이 아마 지지를 받아줄 것이고 그 전에 추세의 파동의 값은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 줄 겁니다. 요것을 믿으시고 짧은 손절로 한번 매수. 그리고 혹시나 그것도 불안하다 하시면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락 이후 반등을 쳐서 넘어갔을 때 12,240포인트를 상회할 때 따라가는 추격 매매를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추세는 12,450 라인까지 열어두시면서 길게 보시는 매매 투자 전략이 오늘은 제일 적당하다라고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트를 보고도 자리값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곧 찍어도 매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은 긴축의 시그널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시장이 굉장히 악조건이고 말 한마디, 파월이 50bp에 대한 인상폭을 2번만 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올라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저는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오늘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오늘 자리를. 제가 12,000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2,000이 밀린다면 여러분 11,600선이 아마 저점일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 피보나치 수열로 많이들 보십니다. 명확하게 요걸 딱 집어내는 거죠. 자, 피보나치 수열로 50 라인지 딱 50구간입니다. 절반 빠지는 라인. 딱 50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팬데믹이 시작되고
강한 하락폭을 준 6,628포인트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었고 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 장세 여기까지 연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긴 시간 계속 상승만 봐왔습니다. 이게 조정이 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구간이 450, 420과 440을 넘어가면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강조를 했던 이유가 440이 넘어간다면 여러분 다시 반등이에요. 여기 무너진다 그러면 제가 13,000과 그 다음이 12,000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지지라인은 11,650 반경일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매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게 680포인트를 찍으면서 진짜 50% 빠진 겁니다, 여러분. 반등 이후 상승을 긴 시간, 2년 넘게 상승을 보여주던 추세가 하락 조정을 준 요만큼 빠지는 게 딱 50% 빠진 거예요, 반.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반은 빠져야지, 반은 빠져야지, 반은 빠져야지. 오늘이 반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저점을 어디서 기준을 잡고 하락폭을 주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점, 파동의 저점입니다. 한 파동, 기술적 분석에서 한 파동의 저점이 어디냐. 그것은 6,628포인트였다. 그게 2020년 3월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PPT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차트 잠깐 내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니었다 해도 오늘은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투자를 했다 그러면 오늘은 저는 오전부터 포인트 값을 확인하고 만일에 차트를 보고 확인했으면 매수 전략으로만 무조건 방향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나스닥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3%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파월 의장까지 오늘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준 거거든요. 네. 감사 땡큐죠. 땡큐인 시장이 되었는데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은 인플레이션과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정말 강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긴축의 시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굉장히 패닉에 가까운 그리고 정말 50%가 빠지는 장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거죠. 그럼 반 빠졌는데, 반이나 빠졌는데 이제 반등 칠 때 되지 않았나? 그게 제일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화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 못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전월 8.5에 그리고 예상치는 8.1입니다. 근데 발표는 8.3%가 나오면서 시장은 쌍끌이 긴축에 따른 불안감을 표출하면서 굉장히 그 이후로 오늘까지, 어제까지 굉장히 깊은 하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장은 이렇게까지 정말 공포에 가깝게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FOMC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FOMC부터 다시 돌아가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부터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FOMC 회의 이후에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우리가 딱 하나는 짚어가야죠. QT 뭐 다 필요 없고, 그죠?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딱 짚어보자는 거죠. 향후 몇 차례 있을 회의에서 50베이스 포인트 추가 인상에 대한 공감과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파월 의장이 한 말은 그거죠. 우리는 0.75%에 대한 인상폭을 얘기한 적이 없어. 누가 얘기했어? 나는 얘기한 적 없는데 0.5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지. 이거는 비둘기파적인 반응이에요. 역시 파월은 큰 매파는 아니었어. 그러면서 자, 차트를 보시면 그날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 내릴게요.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잡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또 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3%대 상승하면서 또 2.9% 위에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오늘 강하네요.
굉장히 강하죠. 예. 오늘은 정말 제가 볼 때 제가 예상한 수치만큼 3.5 강하면 4%대까지 인상폭은 제가 솔직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반등인데 강한 반등. 그리고 또 그간 떨어진 게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것도 올라간 게 있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진짜 뭐 과거를 따져보면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네. 과거에 10,000포인트 전에 6,000, 7,000, 8,000 이 시대는 올라가 봐야 그잖아요. 요만한 캔들 몇 개 움직인 거고 떨어져 봐야 요만한 캔들 몇 개 올라간 건데 요만큼 강한 뭐 상승을 보여줬는데 하락폭이 깊다.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도 컨센서스가 그러면 반은 빠져야지라는 컨센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MC 이후에 본론 다시 얘기 돌아가면 긴 상승 이후 사람들은 따라 붙었다는 거죠.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동시에 시장은 역시 FMC 회의는 호재야, 바이 더 딥을 해야 돼라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매수를 하면서 2% 가까이 빠졌던 것이 3%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서 5%가 올라간 거예요, 그날. 여러분, 5%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자는 거죠. 자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파월 의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0.75를 안 하는 건 좋은데 0.50을 두 번, 세 번 올리면 어차피 올 말에 금리 인상은 5%라는 거죠. 그럼 그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걸 깨닫고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 이래 되면 팔아야지 하는 순간 5%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파월 발언에 뭔가 페이크가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한 하락, 5%가 빠지면서 그날 이후 어제까지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계속해서 네. 이제 시장이 이제 고물가가 유지가 되면서 그런 뭐 공포감이 좀 번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번지면서 지금 파월 의장이 잠시만 제가 여기 잠깐 해주시면 네. 잠깐 볼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대 반등하면서 3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미증시,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하는 것에 반해서 또 더욱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가 역시도 2% 후반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WTI는 109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가 11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골드만 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유로화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또 시장을 다독거리는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 두 차례 인상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연착륙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없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페이크적인 발언에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주고 나서 자, 그렇다면 CPI 발표 이후에 시장 방향성,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2020년 3월 23일 이후에 11월 22일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3월 27일입니다. 인덱스,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언제였느냐? 3월 23일입니다. 지수가 유동성 장세 시작하는 날짜와 달러가 하락하는 날짜 같이 겹치면서 동반 하락.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서 보시면 21일 저점을 만들면서 이러한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얘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 저점과 고점 서로 반대 포지션. 그러면서 달러가 지금 현재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고점은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105달러 갈 겁니다. 지금 거의 도달 다 했어요.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달러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는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달러가 강세, 긴축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앞으로 이제 시장은 이제 0.5bp에 대한 인상폭을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 두 번, 세 번 남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현재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본다면
지금 현재 CPI 발표가 8.2가 나왔습니다. 8.2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5년물이 10년물보다 위에 있어요.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도표를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2.0%에 대한 지지값을 딱 그어놓고 확인해 보면 2%입니다. 2%. 2%고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5%가 고점 레벨링을 잡으면서 5년물이 하락을 잡아주고 있고 10년물이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5년물 인플레이션율이 10년물 아래로 떨어져 준다면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 안정이라는 것이 반등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유동이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진폭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보시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5년물은 10년물 밑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항상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날짜를 보시면 2021년 3월입니다. 3월. 자, 2021년 4월부터 4월 달 우리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였냐면 4.2%예요. 3월 달이 2.8, 3.2 올라가다가 딱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전되면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전되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8.5. 자, 그렇다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BI가 10년물보다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현재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려면 일단은 어떤 부분부터 잡혀야겠냐는 거죠,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인건비 상승률은 일단 배제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차피 내려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임금 인상이 한번 올라가면 그것만큼 내려오기 쉽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내려오기가. 자,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주택 임대료, 그리고 중고차 유료. 요 세 가지가 먼저 선행이 된다면 나중에 차츰차츰 떨어질 것이다 라고 시장은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택 임대료 지수입니다. 임대료 지수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료는 떨어지기 힘들고 단 중고차 가격이 좋습니다. 미국 도시 평균의 중고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고차 가격.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중고차 부분이 계속 상승이 매우 가파르다. 많이들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꼬리를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율이 피크가 아니냐. 지금 현재 중고차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식품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피크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으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유료라는 거죠. 유료. 미국 도시 평균의 연료료 및 기타 연료.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모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항상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 두 구간에 대한 침체 구간인데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유류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는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상승 강하게 보여줬던 이 상승보다 지금 엄청나게 더 크게 상승하고 있죠. 여기 지금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꺾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플레이션이 피크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꺾이려고 하면 굉장히 완만하게 꺾일 것이다. 완만하게. 왜? 지금 패드가 아무리 긴축을 한다 그래서 패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축을 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통화량을 흡수는 할 수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패드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WTI 가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다면
자, 5년 파란색이 5년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빨간색이 크루드 오일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년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때 유가는 하락했죠. 그리고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팬데믹 이후 유가 상승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도포만 봐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잘라보자고요. 2.0%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자리에서 3%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얘가 지금 2.5에서 2.0 아래로 떨어진다면 유가는 최소한 60불대와 90불대 사이에서 안정권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얘기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 5년물이 10년물을 역전하는 모습과 그리고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유가 안정. 요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요것이 되어주려면 제일 먼저 선행이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죠. 요것은 파월이 어떤 방법을 써도 여러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왜? 중국 봉쇄 조치 철회와 공급 차질 해소는 11월 달 넘어가야 될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 그게 11월 달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전에 뭐 팬데믹이 종식이 돼야 되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진핑이 연임이 되든가 연임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확실하게 경기를 좀 더 부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이 휴전 아니면 종전이 돼야지만이 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 그것도 바로 유가는 안정되기 힘들지만 서서히라도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 곡물, 유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절대 꺾이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에서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아무리 잡아봐야 지금 현재 뭐 예측치가 8.1인데 저번 달 8.2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얘기하죠. 시장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감내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5bp씩 2번 더 올릴 것이다. 혹 2번 더 올리고도 안 되면 한두 번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조금 좀 더 확실하게 지표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물 채권금리와 실질금리에 따른 시장 변화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실질금리가 0.3%예요. 마이너스 금리에서 드디어 실질금리가 뿅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과거 팬데믹 이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때는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동산, 주식, 뭐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최대한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동학개미도 나왔고 서학개미도 나오고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게 된 겁니다. 왜?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금리는 마이너스는 우리한테 이자를 주는 형식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우리가 이자를 주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10년물 채권금리죠. 10년물 채권은 지금 현재 3%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3%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가 얼마냐? 3% 10년물 채권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10년물 채권금리에 대한 이자율. 그죠? 자, 그렇다면 향후 이제 그러면 앞으로 과거에 봤을 때 2012년과 14년도 이 사이에 한번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반등, 큰 상승을 보여줄 때 이때 시장 한번 요동 쳤죠. 그때 한번 굉장히 강하게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올라간 폭이 작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는 한번 빠졌습니다. 이 당시가 뭐 버냉키가 아마 금리 인상을 할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 그때 한번 금리 인상 강한 상승폭을 주던 것이 그때 한번 요동을 치고 다시 한번 안정권을 접어드는데 그렇다면 실질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면 우리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실질금리가 얼만큼 올라가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될까. 자, 제가 보는 것은 지금 1%대에서 지금 현재 고점 레벨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자, 그렇다면 실질금리가 0.3이니까 앞으로 현재 제가 실질금리가 한 1.5%대까지는 올라올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한 1%대입니다. 그러면 10년물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한 4%, 그죠? 4%대. 앞으로 지금 3%니까 한 4%, 4.2%까지 5%는 절대 못 올라간다라고 절대는 아니지만 정말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4%대의 고점 레벨을 만들면서 빠졌기 때문에 좀 현재 10년물 채권금리는 앞으로 향후 한 4%대까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고 실질금리가 앞으로 한 1.2, 1.5 이상 더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은 계산해 보면 연말까지 뭐죠? 3%대, 2009, 2.75, 3%대가 딱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향후 지금 현재 뭐 1.25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번 1.5 정도의 인상폭이 된다면, 인상폭을 잡아준다면 시장은 그때 가서 조금 안정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감내해야 되는 시간. 물론 지금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앞으로도 시장이 좀 더 위축되고 침체되고 있겠지만, 그러나 안정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제가 뭐 전문가들이나 애널에서 뭐 브리핑이나 보시다 보면 안정될 거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큰 상승폭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크게 움직이는 진폭이 줄어들고 유동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겠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시장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많이 침체되었구나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 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나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저점 고점 대비 50%가 빠졌는데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급한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 절대 힘들다는 거죠. 왜? 그때는 유동성이 받쳐주는 시장 장세였고 긴축은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실질금리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저 패드에서 파월이 얘기하는 거죠. 금리 이제 올라가잖아. 투자하지 말라니까, 부동산 사지 말라니까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렵다. 왜?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해봐야 하락 장세,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통화는 흡수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에는 돈이 덜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빠져있는 증시는 올라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올해 말부터는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하락폭은 굉장히 깊고 강하게 내려오지만 보합 기간 또 있을 겁니다. 밑에서 저점 랠리를 이어주면서 다시 반등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시간도 필요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또 급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차츰차츰 조금씩 성장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연말부터 올 9월 이후 11월, 12월까지는 조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거다.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향후 시장 급하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올해 연말까지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장세 그걸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간밤새 파월 의장의 연임이 찬성표 80, 반대표가 19표가 나오면서 이런 압도적인 표 차이로 또 초당적인 재신임을 얻어서 가결이 됐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임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4년간 또다시 파월 의장이 연준을 이끌게 된 것인데 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으로서는 40년 만에 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굉장히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파월 의장에게 이런 고물가 책임론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나가고 나서 잘못되니까 탓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파월 의장은 굉장히 민첩하게 대한 겁니다. 적정금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적정금리라는 것이 정말로 허공에 떠 있는 금리잖아요. 그죠? 그 허공에 떠 있는 적정금리, 그 금리를 차다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빅 스텝부터 해가지고 슬로우 스텝까지 밟아 나갈 건데 그거를 표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욕을 하는데 모욕탕에 찬물을 받아놓고 그거를 우리가 애기들도 모욕할 수 있고 우리도 모욕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찾아가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적정금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찬물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 한 방울씩 넣지 않죠. 큰 바가지로 두세 번 부어놓고 그리고 나서 온도 손을 넣겠죠. 아직도 차분데 그러면 조금씩 부으면서 그 온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올 연말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파월이 뭐 당신이 금리 인상을 늦게 해서 그렇다, 뭐 그 긴축을 늦게 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솔직히 맞지 않다 그러고 생각하고 어차피 터질 일은 터지더라.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지금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거품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 거품이라는 게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기억하실 거예요. 거품이 지금 거품 경제인데 이 거품이라는 게 한 방울도 거품이고 여러 많이 거품이 쌓이는 것도 거품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기 시작하면 한 번에 와르륵 내려가는 게 거품 시장이라고 제가 작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눈앞에 닥쳤는데 결국 그거를 파월 의장한테 전가한다. 그거는 맞지 않고 시장이 어차피 닥칠 일이 이제 왔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굉장히 또 적절한 비유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또 조금 전에는 2%대 상승 보이고 있었는데 3% 넘어섰네요. WTI 같은 경우는 109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유는 11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오펙에서 이 수요 전망치를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현재 자리값에서는 네.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차트 보는 거, 차트 방향성을 잡아내고 제 노란톡에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인정합니다. 저는 정말 매일 아침 브리핑을 해요. 뭐 항생, 유로, 달러, 골드, 오일, 나스닥까지 매일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자리가까지 매일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뭐 분석을 해드리고 카페 글을 올려드리고 매일 하는데 거의 보면 정말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만큼 저는 기술적 분석에 자신이 있어서 기술적 분석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자리값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고점 레벨링에 다 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파동이라는 것이 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고점과 저점이 한 파동입니다. 요만큼. 요게 하나의 파동이에요. 요 파동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돌파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거의 고점 도달했다는 거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하락으로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불, 108불이네요. 108불에서 살짝 한번 매수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은 간망, 계속적인 상승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봉상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12불이라고. 여러분 112불까지는 제가 열려있다 매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112불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112불대에 대한 저항 그리고 오늘은 현재 굉장히 큰 상승폭 3%가 지금 3.3%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조정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고점 전후에서는 분명히 한 번씩 파동이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하시고 굳이 한다 그러면 조정을 주었을 때 한번 매수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그런 매매 투자 전략이 오늘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또 오늘 스탠스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슈와 또 중국의 봉쇄에 따른 글로벌 수요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넘어가기 앞서서 또 오늘 오일과 관련해서 오늘 그 마스터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제가 보통 골드로 넘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자리값을 주는 게 중요한데 네네. 그 전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러시아 가스관 제재와 유가 상승이랍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가스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네.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이제 유가에 대해서 PPT로 조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유가 상승 요인을 딱 따져보면 몇 가지만 짚어봐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그리고 수급은 이제 딸리고 있죠. 더 이상 끌어올 데가 없습니다, 유가는. 줄이고만 있는 상황이고 단절되고만 있는 상황에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을 먼저 짚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펙 미증산에 따른 유가 상승. 오펙이 발을 뺐죠. 왜? 나는 즐길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참 파티가 열려서 한참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거기서 찬물을 끼얹는다? 저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6개월 이내 단기적인 금수 조치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그에 대한 뉴스와 이슈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러시아 야말 유럽 가스관 무더기 제재.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유가 상승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야말 유럽 가스관 무더기 제재일 겁니다. 그러면서 내추럴 가스는 굉장히 급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급부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있었던 같이 겹친 것이 WTI 재고 부족의 발표에 따른 단기 상승이라는 거죠. 먼저 WTI가 재고가 부족하다. 이건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재고 부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EU 대러시아 석유 금수 제재안 이번 주 타결 전망입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4일 발표한 대러 6차 제재안에 러시아산 원유는 6개월 내, 그리고 석유 제품은 연내에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6개월 안에 러시아산 원유를 아예 안 받겠답니다. 그게 지금 타결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발표가 나온 거죠. 충격만 먹고 있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 상승에 대한 도화선은 되었지만 그게 무조건적인 상승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야말 가스관 무더기 제재라는 거죠. 무더기 제재입니다. 자, 제가 야말 유럽 가스관이 어떻게 운송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하나 퍼왔는데, 이 빨간색이에요. 폴란드, 벨라루스,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영국. 노스트림 가스관은 아직 열려 있지 않죠. 벨라루스를 통과하는 야말 유럽 가스관만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대동맥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전 세계와 러시아는 원유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대동맥을 막을 테니 너네들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살아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영국과 EU가 러시아에서 60%의 가스를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가스는, 그리고 유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유가가 떨어지려면 러시아가 뭘 해야 된다? 종식을 하거나, 그리고 종식하지 않으면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야말 유럽 가스관 요거 하나만 딱 막았을 뿐인데, 제가 잠시 후에 가스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자, 유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짚어본다 그러면, 현재 원유 재고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요거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은 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정제유 재고입니다. 정제유 재고. 그리고 가솔린 재고고요. 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피부로 아마 느끼고 있는 게 경유 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왜? 전쟁으로 인해서 경유 수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수출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제유가 보통 산업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입니다. 가솔린이고 경유죠, 경유. 그러면서 유가 상승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
지금 다음 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원유 재고에 대한 지표 발표는 재고량을 보실 게 아니라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거. 다음 주는. 여기서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을 먼저 읽어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정제유 재고 그리고 가솔린 재고 이 두 가지를 꼭 짚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변동폭이 큰 이유는 두 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유가가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5%, 6% 나옵니다. 제가 엊그제 차트를 가지고 엊그제 투자를 하면서 차트를 봤는데 6% 올랐어요, 6%. 하루에. 코스닥 저평가된 기업의 하루 주식 성장률 5%, 6%면 굉장히 그날 한올 칩니다. 근데 원주가 6%, 5%가 왔다 갔다 해요. 틱수 따지니까 650틱, 700틱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 나스닥이 하루 진폭이 100호가라고 했습니다. 100포인트 내외. 그러면 틱수로 400에서 500틱이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과거 나스닥 지수에 대한 진폭과 맞먹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한쪽은 미국 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하락, 또 한쪽은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잠재적 수요가 더 늘지 않겠느냐.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지. 라는 두 축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장의 거시적인 관점만 보시지 말고 시장 수요에 대한 관점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은 앞으로 조금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유가는 지금 현재 정제유, 원유 재고 보실 때 정제유와 가솔린, 그리고 가스는 어차피 지금 현재 계속 고공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에 압박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전이 되어야지만이 안정세로 다시 접어들 거라는 것, 유동성이 줄어들 거라는 것. 요렇게 여러분 짚어가면서 현재 가스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줄 겁니다. 계속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줄 것이고 유가는 보합권에서 요 밴드 112불을 상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115불까지 열어두십시오. 열어두시고 만약 112불 반경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준다 그러면 또 싸우겠구나. 굉장히 강한 싸움을 하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서 정말 보수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유가 전쟁을 주제로 무료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또 러시아 가스 제재에 따른 가격 방향성도 제시해 준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또 든든한 투자 솔루션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골드도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